앞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보수가 대단합을 해야 된다. 대단합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동단계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니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과거의 경험이나 또 가지고 있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함께 대동단계를 할 수 있도록 모아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대동단계라고 하시면 그런 답변 여기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예, 뭐 그런 답변을 할 자리는 아니라. 힘이 드세요. 괜찮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아주 깊게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당대표님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빨리 단식 중단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아주 하십니다. 깊이 잘 새겨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예방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문재인 전 대통령. 자,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 하나하나가 지금 상당히 주목받는 상황이죠. 이번 앵커이픽에서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민지숙 기자,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만났는데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죠? 네, 화기애애했다고 합니다. 김기현 대표 어제 대구로 내려갔는데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된 다음 석방된 다음에 여당 지도부를 만난 건 어제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이 과거 겪었던 일, 당이 겪었던 어려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갔다라고 하는데요. 50분 정도 진행된 환담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현 대표에게 내년 총선 잘 이끌어서 승리를 이끌어달라 이런 덕담을 전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이야기 건넸는지 직접 듣고 오시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 책임만큼 열심히 잘 하시라 이렇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찾아뵙는다고 했더니 만나 뵈면 한번 모시고 싶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 그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자, 여러 얘기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지금 김기현 대표의 발언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한번 보고 싶다라고 전달해 달라 그랬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요, 지난해에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 저희가 준비했는데 한번 볼까요?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우리 운전. 제자리에 앉아 부정한 권력의 사형고 한미영 부대변인, 여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거, 그리고 향후엔 뭐 있을지도 모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 지지층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반길 만한 일이지 않나요, 이 부분? 그렇죠. 지지층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수가 뭐 대통합이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큰 의미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김기현 지도부가 가서 만난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에만 만났었지 그렇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이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나도 가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뭐 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보수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좀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정치적으로 크게 이제 의미를 부여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맥락에서요. 어쨌든 지금 이제 만남 자체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방금 얘기했지만 이제 보수층 결집이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부각이 되는데 한미경 부대변인도 조금 뭐 큰 그거를 주진 않겠다고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뜻에서 지금
한 위원장하고 좀 거의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얘기한 네,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도 이제 또 이거에 대한 입장을 사실 밝힌 게 만약에 당 대표로서 예우 차원에서 간 거면 얼마든지 간 거 맞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생각을 또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꼬집긴 했는데 이걸 모든 걸 지금 총선을 앞둔 시점이 맞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이제 총선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보여질진 몰라도 이게 너무 이제 선거와 이게 자꾸만 연결시키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좁은 그런 시각은 좀 버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선거를 직접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서 만나고 이런 거라기보다 그 만남의 내용 자체를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뭐 어떻게 도움을 받기로 했겠다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겠지만 김기현 당대표가 이제 미팅 후에 이제 얘기를 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다만 이렇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덕담의 자리였다고 얘기를 한 것만큼 사실 그렇게 그냥 그런 의미로 봐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좁은 시각으로 보는 것 같군요. 자, 그러면 김준일 에디터한테 한번 예상을 물어볼게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 내년 4월 이전에 성사가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누가 더 만나고 싶어 할까요? 둘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고 싶어? 글쎄 잘 모르겠네요. 윤석열 대통령이 더 만나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의 결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누가 뭘 얻고 누가 뭘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성사시키면은 중재자로서 보수 결집에 톡톡한 역할을 한 거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득이 있을 테고 윤석열 대통령도 여당이 이기는 그림이. 근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은 뭘 얻죠? 그러면 이걸 만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만날 가능성도 뭐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한테 빚진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 잡아 넣었고, 그리고 그 이제 사면도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어요. 네. 예, 박근혜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빚진 게 없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친이계 MB 때 인사들이 다 중용이 되고 있지 박근혜 때 인물들은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병우 뭐 전 민정수석이 따로 나오게 출마하겠다, 뭐 네. 최경환 부총리 등등등이.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올 수가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이. 이게 이제 만남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 부분은 뭐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은 거니까 뭐 계속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뭐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 벌써 보름째예요. 네, 저희도 계속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지만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건강 악화가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 대표 사실 단식장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죠. 어제 이제 건강을 우려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단식을 좀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어제 이 대표를 진단한 의료진들도 건강이 좀 우려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히면서 이와 같이 단식을 중단할 것을 요청은 했지만요, 직접 찾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단식장을 찾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단식장은 지금 야권 결집의 장이다. 이렇게도 또 불리고 있거든요. 누가 여기를 찾았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않고 힘내시고 건강하셔야 이게 사직생이더라고요. 진짜 죽기 살기를 해야 되는 거. 저도 보기 넘겼어요. 정말. 근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진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저 정말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말하려고 왔으니까 대표님 그만해주세요. 이번 대표님 단식으로 야권 연대 확실하게 이거 선언하죠. 야권 연대 지금 하고 있잖아. 후쿠시마 오염수다. 또 이 상황을 많이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식 거두시고 건강 챙기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폭주를 조금이라도 나아가야 될 것 같아서. 동료들도 많이 걱정하니까 네. 걱정을 좀 덜어주십시오. 김준일 에디터,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이제 단식장에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입장을 우려를 전달을 했잖아요. 앞서 우리가 이제 보수 결집에 대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보수 결집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에 초창기에는 직접 전화까지 했고 이게 또 야권 결집에 또 물꼬가 될까 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쪽에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저기에 방문한 의원이 한 절반, 안 간 의원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상당히 이제 친명계 중심으로 많이 갔고, 그러니까 친문들은 안 간 분들도 상당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저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친문 의원들이 약간 혼란에 빠졌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가야 되는 거야? 뭐 약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으나 아마 진짜로 걱정이 돼서 조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더 어떤 구심력을 가지게 됐다, 그러니까 장악력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에 예상이 되는 뭐 체포동의안 뭐 이런 것들, 검찰에 이런 것들이 보고됐을 때도 그 장악력이 유지가 될 것인가는 좀 별개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또 그거대로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각 진영의 움직임 총선을 앞두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민지숙 기자의 뉴플리 순서입니다. 함께 보시죠.